황혼기가 되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삶과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등을 가족들과 대화하며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생애 마지막 준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재산의 정리. 황혼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정신적 노화가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기억력이 감퇴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뜻밖의 의사결정을 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건강할 때 자산을 정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정리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을 이용하면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 정보, 대출 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파인에서 내 계좌 한눈에를 선택합니다. 은행, 증권사 등 계좌를 확인하는 내 계좌 한눈에, 신용카드 보유 현황을 볼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보험가입 정보와 대출 정보를 볼 수 있는 금융정보 조회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하여 은행권을 선택합니다. 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전체 동의하기를 선택하고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누릅니다. 인증서 로그인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선택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이동합니다. 상세 조회를 선택하면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험가입 내역 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근무회사 등에서 주식을 받았지만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지금은 거래하지 않는 증권사에 위탁된 주식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접속하여 이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식 찾기를 클릭한 후 나의 주식 찾기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명의 개설한 자신의 미수령 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계좌에 위탁된 주식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접속하여 상단에 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안내의 소유자 정보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증권사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도와 종류별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용도에 따라 생활자금용, 자산 증식용, 상속 증여용, 기부 등 특별 목적용으로 구분하고 자산 종류별로 현금성 자산, 연금 등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안전금융자산,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자산, 부동산 자산, 회원권 등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놓으면 향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차후 본인을 대신하여 자산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줄 믿을 만한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두는 임의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산관리나 기타 의사결정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위탁이 가능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하고 이후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정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면에서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은 소생 불가능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존엄사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 역시 미리 정해두면 유가족에게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의 뜻에 따라 사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이별준비에서는 원하는 장례 방법과 절차를 미리 작성하고 가족과 상의할 수 있도록 이별준비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정보 시스템 이하늘에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장례 진행을 위해 상조회사에 가입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상조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예금자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폐업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조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짜가 아니며 매월 납입 금액 안에 이들 물건의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 서비스 가입 전에 반드시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조회사에 즉시 통지하고 계약 내용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알려놓아야 사후에 불필요한 비용 지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를 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조회사 폐업 시에는 동사이트에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가입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조 서비스는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시 받은 결합상품인 전자제품 등은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상속의 경우 본인의 뜻에 따라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기려면 유언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증인 중 1명이 유언을 받아 적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총 5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에서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상속이 가능한 가족은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자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그중 순위가 앞선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대로 상속 순위가 높은 순서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간에는 동일하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해 줍니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각각 1.5대 1이 됩니다. 재산과 함께 부채도 가족에게 상속되는데요.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 포기와 물려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상속받는 한정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둘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인데요. 이미 증여를 한 경우라도 수증자가 범죄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 증여 방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금액이 합산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생애 마지막 준비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